외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구조는 어떤 구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자녀들이요, 미국과 한국에 각각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거죠.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게 될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면서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성과, 안정적인 투자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요, 해당 자산을요,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외국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겠죠. 자, 팩트는요, 이거예요. 그림이 미스터 킴이라는 그런 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트러스트 얘기도 할 것이고요. 포린 엔터티냐, US 엔터티냐, 이런저런 것들을 할 거예요. 결국은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바람직한 구조가 뭐냐. 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은요, 이러한 구조를 택하면 가장 좋아요. 이분이요, 트러스트를 세우고요, 그 안에 외국 엔터티, 포린 엔터티, 오프쇼어 엔터티라고 부르겠습니다. 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한 US 엔터티를 그 밑에 세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 구조, Trust, Foreign Entity, US Entity, Real Property in US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메인 인트레스트라고 한다면요, 외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갖는 걱정 내지는 관심은요, 소득이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가 투자 자산을 투자했을 때 당연히 기대하는 소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요, 이걸 투자함으로써 내가 부담하게 되는 리걸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특히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거기에 임대부동산,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걸 리스크에 대해서도 나는 보호받고 싶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세에 있어서의 부담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요, 적어도 내가 불이익을 받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리걸 리스크에 대한 부분, 텍스에 대한 부분, 그 구조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라는 거죠. 먼저 그러면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죠. 자, 리걸 스탠포인트에서는 어떠냐라는 거죠. 리걸 포인트에서는 법적인 리스크죠. 그리고 익명성을 내가 또 확보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닌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요. 그리고 어떤 내가 계속해서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자산이 영속된 그런 생명을 갖기를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과 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놓고 보면 법인이 이러한 면에서 더 좋을 것이다. 법적인 보호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어떤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영속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아마도 비용이겠죠. 비용에 대한 부분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일 텐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의 경우라고 하면 내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리스크에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 이론상 그에 비해 법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으로서도 내가 법인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더 유리하다, 명백하다라고 하겠죠. 어쩌면 이런 얘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하는데 미국으로 송금할 때 법인으로 하면 안 될 거다, 아니면 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걸 꺼리는 경우가 있나 싶긴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내가 직접 부동산에 오히려 투자하는 것보다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게 절차적으로 더 쉬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은 어떻게 했느냐, 텍스 이피션트한 스트럭처가 도대체 뭐냐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내가 개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US 엔터티, 미국 법인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 엔터티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트러스트를 넣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트러스트라고 하면 이게 US 트러스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 포린 트러스트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볼 이유는 없겠고요. 내가 텍스 이피션한 스트럭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것은 분명하죠. 레지던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관점에서 non-resident로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과세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과세 의무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내가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받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gift and estate tax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보유세, property tax가 있을 텐데요. 3번 property tax는 고려의 대상 또는 플래닝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형태로 보유하건 간에 미국은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따라 대체로 동일한 세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프로퍼티 텍스 관점에서 내가 어떤 게 더 어떻게 소유하는 게 유리하겠느냐라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가보죠. 그러면 인컴 텍스 면에서요. non 레지던트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천이 있는 세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과세 의무를 집니다. 렌탈 인컴 또는 캐피탈 게인. 그런데 미국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따라서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세금은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내가 외국인으로 투자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동일한 세율, 동일한 어떤 과세 부담을 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내가 비록 외국인 소유자라 하더라도 결국 그 원천이 되는 대상, 자산이 미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엔터티 스트럭처가 개인 소유보다는 아마도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미국 자체만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유의미한 차이가 아마도 없을 텐데 본국에서요. 예컨대 내가 이 부동산을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을 발생하면 법인은 separate legal entity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과세와는 별도로 본국에서의 과세에 있어서 다소 미룰 수 있는 그런 플래닝 어퍼튜니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과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내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소득세를 먼저 봤고요. 이제 증여세입니다.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non-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여세와 관련해서는요.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냐. tangible property, 유형의 자산을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미국 세법은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내가 증여자로서 미국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요. 나의 증여 행위가 미국 정부로부터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요.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관점을 바꿔보면 intangible asset, 무형의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이어 살펴볼게요. 자, 내가 비거주자, 증여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무형 자산일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 자산에는 미국 주식, 본드, 채권 또는 비즈니스 인트레스트가 해당이 된다라고 할게요. 자, 상속세의 경우는요. 여기서 조금 더 증여세보다는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거주자였을 경우에 내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닌 non-resident였을 때요. 어디에 과세 권한이 있느냐?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이건 무형이건 무관하게. 아까 증여세의 경우는 유형 자산의 증여만이었었잖아요. 근데 상속에 있어서는 유형, 무형, 무관하게 다 과세된다라는 겁니다. 외국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US 프로퍼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내가 외국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미국의 증여 상속에서 다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과세면에 있어서는요. 소득 증여 상속세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에펙트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비거주자로서 리걸 프로텍션, 그리고 인컴 텍스, 기프트 앤 이스테이트 텍스, 그리고 기타 관점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보자. 시나리오로 우리가 따지는 것은요. 앞으로 4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직접 투자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 세 번째는 외국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을 둘 다 세워서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케이스 3 외국 법인, 미국 법인 플러스 트러스트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미스터 킴이요. 리얼스테이트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리걸 프로텍션은 어떻게 되죠? 없어요. 왜? 내가 직접 투자니까. 이 해당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걸 리스크를 이론상 나는 온몸으로 받게 된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컴 텍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담하게 됩니다. 내가 미국의 원천이 있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 양도소득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프트 앤 이스테이트 텍스에 있어서의 베너핏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왜? 기프트 텍스, 증여세를 놓고 보면요.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죠. 이걸 누군가에게 증여한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비거주자인 증여자가 미국 정부에 과세되는 경우는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을 증여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부동산은 유형자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증여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상속세 마찬가지죠.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라면 비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 해도 이게 미국 정부의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US 엔티티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법인을 세워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경우는 어떠느냐. 첫째, 리걸 프로텍션은 어떨까요? 되겠죠. 왜? 법인이니까. 법인을 통해 내가 간접적으로 투자하니까 거기까지 나의 투자금까지에 대해서만 유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맞아요. 그리고 인컴 텍스 베네핏은 뭐 별다른 게 없을 거예요. 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소득, 양도소득 뭐 똑같이 동일합니다. 자, 기프트 텍스 베네핏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왜? 아까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거주자로서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에 대한 증여일 테니 미국 정부가 과세하겠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자산, 주식의 형태로 가지게 되면 무형자산이랬죠. 그러니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 법인의 주식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 해당 주식을 증여하게 되는 거니까 비과세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LLC라 그러면 아마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논의가 분분합니다만 영상의 관점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Ccorp이었을 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테이트 텍스, 상속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 되죠. 왜? 상속세는요.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자산이면 과세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이 상속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기서 US 엔티티에서 foreign 엔티티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국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외국인이요. 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법인을 소유하고 그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리걸 프로텍션 당연히 되겠죠. 인컴 텍스 베네핏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프트 텍스 베네핏 있어요 없어요? 예스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US 텐저블 프로퍼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에스테이트 텍스 베네핏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겠죠. 왜? 내가 상속의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상속하는 자산은요.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의 지분이겠죠.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과세 권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까지도 베네핏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 4입니다. 4는 뭐냐 하면요. 시나리오 3에 있었던 외국 엔터티, US 엔터티 위에 트러스트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시나리오 3에서 제공했던 모든 베네핏은 다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other benef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도대체 other benefit이 뭘까를 얘기하자면 설립하는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요. 혜택이 다양해집니다. 뭐 이게 미국 트러스트냐 아니면 외국 트러스트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이게 또한 grantor 트러스트냐 non-grantor 타입 트러스트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익명성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자산 보호의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증여하고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별한 또 혜택도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자산을 디스트리뷰트 하는 데서 내가 상속 이후에 상속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누구누구에게 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주겠다라는 것 또한 명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언장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자로서 외국 투자자로서 미국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트러스트를 활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베네핏은요. 프로베이시예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런 경우들을 많지는 않지만 접하는데요. 뭐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로서 그냥 미국에 투자했다가 변고가 생겨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베이시라는 과정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그가 원하는 또는 그녀가 원하는 대상에게 상속해 주는 데 있어서 법원이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거든요. 웬만하면 대부분 다 적용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해당 자산을 상속받는 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건데요.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과정을 다 피할 수 있다. 결론은요. 가장 바람직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스트럭처 넘버 4, 시나리오 넘버 4를 해야 된다. 트러스트? 그 트러스트는 뭐 미국이건 포린이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트러스트, 그 밑에 외국 회사, 그리고 미국 회사, 그리고 부동산 투자입니다. 여기서요. one more thing입니다. 본국에서의 텍세이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루지 못했습니다. 당연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본국 과세 상황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투자자로서 지금은 앞서 그 사례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내가 미국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 그러니 내가 이미그레이션의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미국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영원히 외국 인베스터로 남을 것이냐에 대해 따라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소 가능이냐 아니면 취소 불능이냐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냐, 외국 트러스트냐 미국 트러스트로 만드냐에 따라서 각각이 제공하는 효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요, 특히 지금 이 앞서 고객도 그렇지만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외국인 투자자가요, 지금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만을 생각했지만 이러한 구조화 작업은요, 미국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타 투자, 미국에서의 투자에 사용되는 비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뉴이티와 같은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이러한 그 구조가 어떻게 더 튜닝이 될 수 있을지, 더 변화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남은 그런 숙제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고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이게 offshore다, foreign, grantor trust다, 이런 것들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offshore, 외국 트러스트 이런 거 불법 아니야, 외국 회사 이런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합법인 것이고 나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내 손해, 나의 어떤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어떤 코스트 베네핏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 기타 투자, 부동산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정말 이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트러스트와 미국 법인은 꼭 활용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좋겠네요. 네.